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비 선거는 사실상 끝났고 오늘부터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슈퍼 투스데이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령 사모아를 빼고 나머지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몬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캠페인은 중단하지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했고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미국 대통령이면 본인은 잘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등 다른 나라를 지원해야 하고 정치인의 임기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자신을 지지한 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캠페인을 중단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화합에 도움이 될 지지 선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종의 승리 연설에서 이민자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통합과는 전혀 다른 고함을 쳤습니다. 내일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더욱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집권 기간이 트럼프 시대보다 나았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 이민이나 중동 정책에 불만하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자인 아담 시프 연방 하원 의원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선거에서 2위인 야구선수 출신인 공화당 후보와 11월에 결선을 치러야 하지만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싸운 민주당 후보들이 쉬프 후보의 표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를 가뿐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킴과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도 큰 표 차이로 1위 결선 진출하게 됩니다. 데이빗 김과 데이브 민 연방 하원 후보도 11월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위입니다. 주 상원 선거에서는 최석호 후보가 2위고 잔이 후보는 주 하원 결선에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존니 LA시 의원은 도전자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됐고, 그레이스 유 후보는 현 시의원과 약 10% 차이로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라케나다 플린트리지 시의원 후보 지니 김 홉스는 현재 선두입니다. 홈리스 피플의 정신건강과 주택 마련 아닌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은 찬성이 반대보다 1% 정도 앞서가는 채 개표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자전거와 버스 차선을 만들자는 HLA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검사장은 전 연방 검사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주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의 대결이 애리조나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빠른 시일 안에 이자율이 인하되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트럼프나 바이든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의 파업과 정부의 해고 경고 대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예비 선거로 특히 이제 대선 후보는 결정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경쟁이 없었던 시즌 예비 선거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가 되는 그 대의원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제 다음에 있을 선거에서 뭐 거의 그 숫자를 채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그리고 헤드라인에서 많은 선거의 결과는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맨 앞 섹션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뉴스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 캘리포니아와 뭐 여러 한인이 연관된 선거 등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1968표가 필요합니다. 과반수가요, 대의원에. 그런데 지금 뭐 그 미국령 사모아에서 졌습니다. 11표 차이로. 뭐 워낙에 인구도 적지만 11표 차이로 졌는데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보통 유권자들에게는요. 기업가인 민주당의 제이슨 팔머라는 메릴랜드주에서 테크놀로지 업계의 사업가랍니다.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아마 이 아메리칸 사모아에 굉장히 돈도 들이고 신경을 썼는가 보죠. 예전에도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표 차이로 졌고요. 바이든 대통령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모든 주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선거 결과 언커미티드가 지난주에 미시건에서 많이 나왔고 13% 정도 나왔고 이번에는 미네소타주에서 5분의 1 정도가 지금 중동 정책이 이스라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그 언커미티드에 투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1215표가 필요한데 지금 1015표 가졌거든요. 3월 19일이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전부 이 대의원 숫자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먼트주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졌죠. 아주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회의 유권자들. 버지니아주에서는요. 예상했었던 것만큼 뭐 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도 은근히 백인이 많습니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백인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백인인데 이렇게 백인이면서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이번 투표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줬습니다. 이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오늘 먼저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를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뭐 한 1시간쯤 됐을까요? 네, 1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가 후보를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서스펜드한다. 이것도 우선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후보 사퇴가 아니라 네, 지금 제가 이것을 잘못 가지고 왔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께 니키 헤일리 음성은 잠시 뒤에 저 너무 밑에 있어서 제가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지 되거든요. 말로 하고 잠시 뒤에 이제 그 광고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지금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캠페인을 중단한다, 서스펜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의 그 보이스를, 나의 그 주장을 계속 앞으로도 내겠다 하면서 말한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인데 뭐 작은 정부를 얘기를 했고요. 그 작은 정부를 얘기하기 전에 빚이 많다 할 때는 딱 이 바이든 대통령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셜리즘은 안 된다. 의회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의회 의원들의 임기 제한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과 같은 동맹국을 미국이 지지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 미국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공화당의 원래의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둠과 미움과 분열이 가득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을 한 바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잘하길 바란다. 하고는 또 토를 달아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라도 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다시 본인은 보수적인 공화당이라 하면서 뭐 마가렛 대처의 예로 들고 또 뭐 성경도 예로 들면서 군중만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게 선거에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비 선거든 본 선거에선 더 중요하죠. 나만을 바라보는 이 군중들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려면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마가렛 대처의 그런 말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고로 나의 표가 트럼프가 당선되려면 필요하다. 공식적인 지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뭐 공식적인 지지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니키 헤일리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중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30년 동안이나 그 주의회 의원을 했었던 공화당을 누르고 그것도 여자로서 이렇게 당선됐고 그 뒤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정말 보수적인 곳에서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로서 주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 대사를 하면서 유엔 대사직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이제 그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런데 이 니키 헤일리는 선거 캠페인 동안에 좀 와블리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탁탁 꺾였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고 그리고 엘라바마주의 인공 수정 여기에 대해서도 배아는 인간이다 하는 것도 그래 나의 배아는 악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이것도 말 이상하게 바꾸고 그랬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진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는 교회에서 교육 많이 받고 돈 많고 하는 그리고 바이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 진짜 선거에 의해서 이겼다고 믿는 공화당에게 표를 많이 받았지만 그보다는 역시 이와 전체적으로 반대로 나가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후보로서의 길을 열어줬고 2028년도를 보면은 오늘 미치 매코넬 한 거 보니까 트럼프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2028년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에 돌아가서 트럼프 당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계속 트럼프에게 반대됐던 얘기를 해놨던 것이나 아니면 그 트럼프 당에서는 본인도 끌어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여러 가지 계산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의 지지자가 11월 달에 트럼프 미워서 뭐 나가느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느냐 이게 지금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니키 헤일리가 후보를 사퇴합니다. 발표하자마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얼마 전에 트럼프에게 항복하면서 11월 달 이후에는 나는 공화당의 대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내가 상원 대표인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이상하지 않으면 빨리 지지하지 왜 이제까지 왔습니까?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할 수 없이 본인도 이제 남은 임기를 그 공화당 내부에서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에는 굉장히 이게 화합적인 그런 화합에 도움이 될 겁니다. 미치 매코넬이라는 누구보다도 트럼프에 강경하게 반대했었던 상원의 원내대표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그동안은 계속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니키 헤일리가 후보를 이제 사퇴라기보다는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중단한다 하고 말한 뒤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니키 헤일리가 계속 여기서 싸우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좀 너무하다 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헤일리가 끝까지 싸우길 바란다. 이게 며칠 전에 한 말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들이 버몬트와 기타 여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기록적인 그 참패를 당했다. 이게 니키 헤일리가 저는 선거 캠페인 중단합니다라고 얘기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연설 시작하고 나서 올린 거거든요. 그 시차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슈퍼 투스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헤일리 지지자들 모두를 이제 나에게 초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13명을 니키 헤일리까지 합쳐서 물리쳤습니다. 어제 이제 승리 연설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나라를 잃는다. 국가가 없다. 그리고 이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 한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옥스포드 대학교, 심지어는 카토 연구소가요. 공화당의 코크 브라더스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게 진보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범죄만 놓고 보면 백인이나 흑인보다 감옥에 가는 그런 비율이 30%, 60%씩 낮다.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런데도 이민자 범죄로 미국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니키 헤일리를 말하지 않더니 오늘 이제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2016년 선거를 보면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용서받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그 사이에서는 일주일 전에 막 뭐 이상한 여자에 대한 이상한 말 등등이 나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6명을 물리쳤습니다. 6명을 물리치고 대선 후보로 뭐 확정이 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두 사람은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는 그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할 겁니다. 3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사스, 오하이오에서 예비선거 치러집니다.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내일 국정연설을 합니다. 타이밍이 좋죠. 이번에는. 그래서 국정연설에서 본인의 업적을 자랑하겠죠. 물론.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지율이 낮은 것 같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내부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국정연설로서 격전지에서 트럼프에게 지금 전부 지고 있잖아요. 뉴욕타임스, CNN의 여론조사 결과 그걸 뒤집을 몇 % 정도라도 뒤집어야지 되는 겁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요. 왜냐하면 적어도 뭐 2천만 명 이상은 보지 않을까요? 슈퍼 투스데이도 끝났으니까 지난번에 2,700만 명 봤으니까 그것보다 더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계산인데요. 아무튼 그리하여 국정연설 끝내고 나서 바로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켄터키 이제 선거 유세를 떠나고요. 이번 주말에는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전부 경합주에 있는 도시네요. 여기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젊은 흑인 유권자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좋은 점은 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낙태 또 은근히 민주주의가 다 없어질 것 같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두 가지 이슈는 바이든에게 또 좋은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인기 없긴 마찬가지죠. 물론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인기는 엄청나지만 그렇지만 지난 선거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바이든을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지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11월 달에 이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와서 바이든은 자신의 표로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는 트럼프 표로 하느냐 이게 문제죠. 지금 바이든 표 가운데서는 한 10% 정도가 트럼프에게 투표한다고 하고 트럼프 표 가운데서는 한 7%가 바이든에게 투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니키 헤일리가 얘기를 한 바로 그 이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쭉 끌어안고 가는 거. 그게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전부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지금부터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까지요.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요. 어제 출구조사한 것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민과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선거가 있었는데 이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 이렇구나 그리고 다들 바빠서 언론사들도 다들 바빠서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담 시프와 이제 그 연방 검사가 같이 대결을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처음으로 대결 아닙니다.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민주당이 이긴 게임입니다. 자세히 숫자를 들여보다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 실수하지 않았던가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담 쉬프, 현재는 연방 하원 의원이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사망한 연방 상원 의원 자리 90년대 초부터였어요. 그 자리에 이제 가겠다 하는 이 아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이 무슨 연방 검사랑 같이 제가 선거한다 그랬죠.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선거가 막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스티브 갑이죠.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에서 야구 스타, MLB 스타 11월에 대결을 하게 됩니다.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미 대결을 제가 볼 때는 대결이 필요 없는 대결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은 아담 쉬프가 34%, 스티브 가비가 32% 받았거든요. 그런데 케이리 포로 자리를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지금 들어가려고 해서 결선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케이리 포로와 바브라 리 이 두 명의 민주당 현 연방 하원 의원들이 받은 표가 22%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아담 쉬프 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6%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결선을 치르긴 치르지만 스티브 가비와 그래서 아담 쉬프가 이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모든 매체가 다 보도를 하는데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매체들이 보도를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아담 쉬프가 전에는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를 해서 뭐 목이 너무 가늘어서 연필 같으니 뭐 이렇게 막 조롱을 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었을 때 이제는 하원보다도 한 단계 높은 상원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이 아담 쉬프 의원으로서는 중요하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월 달에 당선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을 보겠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들이요. 34지구가 지미 고메스와 데이빗 김 후보가 아마도 이제 두 사람이 겨룰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보죠. 34지구 굉장히 이게 리스트가 길어서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34지구죠. 이제 15지구예요. 24지구, 27지구, 34지구 보면은 지미 고메스가 51%, 데이빗 킴이 현재 23.8%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한인 후보인 켈빈 리 후보가 17.9%를 받았습니다. 이 켈빈 리 후보의 표가 데이빗 킴 후보의 표와 얼마나 중복되는지는 모르지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데이빗 킴 후보가 결선에 나가면 지금으로서는 켈빈 리 후보가 3위에서 2위로 올라가서 지미 고메스 현 의원과 겨룰 확률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표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23%대 24%대 18%, 6% 정도나 나고 개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볼 때 데이빗 킴 후보가 조금 더 지금 23%보다는 훨씬 밝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킴 현 의원 40지구를 보겠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여기는 영킴 의원이 54.8%, 조금은 투표가 조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영킴 의원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인 도전자입니다. 조커 도전자가 27.6%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제가 그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라고. 세 번째의 후보가 17.6%를 받았는데 민주당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영킴 그 의원이 54.8%지만 28에다가 18을 더하면 얼마예요? 28에다가 18, 한 40몇 %. 뭐 영킴 의원이 받은 거 나머지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 표가 거의 민주당으로 가지 공화당으로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금 영킴 의원은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는 이제 미셸 스틸 의원에 가보겠습니다. 53.4% 지지를 받아서 아직 여기는 조금 더 확정이 더 안 됐어요. 나머지 4명 후보들이 전부 민주당입니다. 53.3%고 그 바로 쫓아오는 후보가 17.9%, 그 다음이 15.3%거든요. 누군가가 되겠죠. 누군가가 되지만 여기도 영킴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차이로 미셸 스틸 그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40지구와 45지구도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이 그냥 확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아담 쉬프 케이스와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여기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지구 연방 하원 의원에 지금 그 데이브민 주 상원 의원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27.4%를 받았고 스카파우 공화당입니다. 31.9%예요. 31.9%. 그러니까 한 32%와 27% 사이가 차이가 나는 듯 보이지만 지금 또 다른 민주당 후보가 3위인 민주당 후보가 20%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화당인데 그럼 27 합치면 47%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해볼 만한 데다. 47지구의 데이브민 그 후보도 무척 해볼 만한 데다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거가 있나요? 화면을 제가 왔다 갔다 해야지 돼요. 그리고 주선거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최석호 후보 37지구 결선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에드워드 한 민주당의 44지구 하원 후보는 떨어졌고, 그리고 결선에 나가는 하원 후보 주입니다. 54지구 존 이 후보와 한인 후보와 곤잘레스 이렇게 한인 후보가 2위로 나가게 됐고, 시의원은요 12지구 존 리 현 시의원이 65.5%고 2위가 34.5%고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존 리 시의원은 뭐 당선 확정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12지구요. 그리고 10지구 코리아타운이 포함된 그 히더홀트 현 시의원이 37.3%와 그레이스 유 37.3% 하면 10%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또 제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것으로 봐야지 돼요. 10% 차이가 나잖아요. 10%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지 되냐면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또 가지고 간 게 14, 13, 6.3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 정도 차이로 어쨌든 그 히더헐트 현 의원과 그레이스 유 도전자가 11월 달에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또 하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14지구입니다. 케빈 들레온 현 시의원이 다른 히스패닉계 라틴계 시의원들과 무슨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했다 해서 누구는 물러나고 했지만 케빈 들레온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 딱 막상 이렇게 하고 보니까 27.2%, 2위가 미구엘 산티아고 후보가 20.3%. 그래서 아마 이것도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케빈 들레온은 확정적이지만 2위와 3위 후보는 아직까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케빈 들레온 시의원도 결선이 확정이 됐다. 이 선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글렌데일의 시의원 선거에 나갔던 캐런 곽 후보는 뭐 탈락됐습니다. 4위예요. 또 라캐나다 그 프리트리지의 지니 김 홉슨 민주당인데 지금 시의원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주민 발의안 1위
홈리스 피플들의 정신 건강도 좀 미리 뭐 어떻게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급박하게 필요한 것부터 대치를 하고 그들의 뭐 쉘터라든가 정신 건강과 뭐 주택 쉘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것 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 발행을 제가 지금 안 했네요. 한번 볼게요. 그 사이에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1% 정도 차이로 예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오히려 좁혀졌나요? 어떻게 된 거죠? 좁혀졌네요. 50.2%대 49.8% 반대가 아직까지 이거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 발의안 1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밖에는 LAC로 오면은 HLA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요즘에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는데 뭐 자전거 도로, 버스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좀 개선하자 하는 그 안은 63%대 38%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그 검사장 굉장히 관심이 여러분들께서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현재 21.4%대 네이선 호크먼 이 연방 검사가 17.7%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조지 게스콘이 결선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치르게 되는 게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위가 13.4%이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도전자들은 다 도전자들이 이 표를 서로 갈라서 가져갔고 조지 게스콘이 21.4%를 가져갔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조지 게스콘이 재선될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됐고요. 그 밖에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장 데이드 필런이라는 하원 의장이 굉장히 극우 성향의 도전자와 겨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실패한 검찰총장 탄핵을 주도했다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그 텍사스주에 막 비리가 많은 그런 그 검찰총장 있잖아요. 그 사람 탄핵을 주도하게 됐다 해서 아주 그 어려운 지금 그 싸움을 결선에서 치러야지 되고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은 콜린 알레드라는 민주당 후보와 11월 결선에서 선거를 다시 싸워야지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공화당 후보 마크 라빈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부지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동성애자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인데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가 성향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민주당의 검찰총장인 조시 스타인과 같이 이제 11월에 결선을 치르게 되는 이 정도가 어제 슈퍼 튜스데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거입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만 일단 할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슈퍼 튜스데이 그 다음 날이라서 선거 뉴스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자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오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제가요 이자율을 저희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어떤 시점에는 내립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될 겁니다. 너무 빨리 내리면 다시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 하면서 또 막 물건 사고 수요와 공급 안 맞고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너무 늦게 이자율을 내리면 경기 침체를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 빌릴 때 이자율도 많이 내고 하니까 돈을 덜 쓰고 그러면 고용주들도 사람을 덜 고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너무 빨리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역전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지금 현 상황대로 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어진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이자율 인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장은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진전의 보장이라고 할까요? 이게 안 된다. 물론 지금 이자율은 정점에서 내려온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5월 달이야, 6월 달이야 아직 확실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돈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제 슈퍼 투스데이도 끝났고 선거 자금은 계속 들어가고 물론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본인에게 좋은 판결은 내려줘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게 됐지만 나머지 계속 선거 비용은 들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만났답니다.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만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본인의 X에 한 얘기가 본인은 어느 대통령 후보에게도 돈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론 머스크 얘기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이거 이 얘기야 저 얘기야 같은 문장에서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슈퍼팩에는 기부를 하거든요. 그럼 슈퍼팩에 기부하면 그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에서 또 후보에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뭐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이 기금으로는 이점을 갖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 이게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돈을 전부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일론 머스크가 뭐 순자산이 1950억 달러가 넘잖아요. 세계에서 뭐 가장 부자 중에 한 명. 때로는 뭐 자리를 한 계단 내려가기도 하지만 가장 부자 중에 몇 명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일론 머스크가 뭐 돈에 대해서 그럼 어느 후보에게도 안 준다는 건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로 보면 아직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11월 달에는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에게 투표한다고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2022년도에는 공화당에 투표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돈이니까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인턴과 레지던트가 굉장히 지금 그 파업하는 것이 1월 말경부터 세계에서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들으셨다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뉴스를 듣고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팔로우업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병원 같은 데는 지금 텅텅 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형 병원은 한 40% 50% 정도가 그 전문의라고 하는 뭐 레지던트나 인턴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들이 수술하고 할 때 옆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요즘 의학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셔서 다 압니다. 그런데 우선 이 얘기는 한국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는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했습니다. 가장 최근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막 의사들이 80%가 파업을 하고 나자 코비드 감염 물결도 있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보류다 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의사와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사람과 의사 숫자가 가장 균형이 안 맞습니다. 1000명당 의사가 2.6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요즘은 거의 돈 많이 버는 성형 이런 데가 있지 무슨 어린이 병원도 없죠. 산부인과도 없죠. 병원이 없는 그런 작은 도시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 3058명인데 2025년 내년부터 2000명까지 늘린다. 한 65%? 70%, 65% 증가한 것을 늘리겠다.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표까지 쓰고 시위를 하고 대한의사협회 민간기업 의사 대표입니다.
이 그 의사들에게 레지던트 인턴들에게 절대로 복귀하지 말고 파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배워갈 건 또 다 배워가요. 마녀 사냥이라고 우리들한테 마녀 사냥한다고 얘기를 하고 세계 의사협회도 내과 의사협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내에 선출된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억압하려고 한다고 비난을 했고 젊은 의사들도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늘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사들의 페이와 근무 조건부터 얘기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뭐 40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뭐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말도 안 된다. 의사 연봉은 한 20만 달러 됩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업을 끝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뭐 3개월 정도를 완전히 면허 정지도 시킬 수 있다 하는데 2월 20일부터 전체 뭐 한 70% 정도 9천 명 정도 레지던트 인턴 의사들의 그 정도가 이제 직장을 뭐 사표 쓰고 뭐 사표 수리가 안 된 게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사 면허 정지, 벌금, 뭐 징역형 등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론은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교수들과 대학과 뭐 다 또 의견이 달라요. 우리 뭐 2,000명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지금도 수업이 곤란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맨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론은 76%가 의대생 그 늘리는 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모자라니까. 76%가 정당에 관련 없이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 딱 요때 총선을 뭐 30며칠 앞두고 그게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충분하게 컨설팅을 안 했다. 선거에 맞춰서 이거 맞춤형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뭐 신장 이식 뭐 수술을 받아야지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우리 뭐 너무 불안해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정부하고 지금 뭐 파업하는 의사들이랑 절대로 서로 물러날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 거의 모든 매체입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로이터 통신, AP 통신, 뭐 영국으로 가면 BBC, 가디언 뭐 날이면 날마다 거의 보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의료는 대부분이 민영화하고 아주 싸죠. 쌌는데 응급수술 그런 뭐 전문의 의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데 성형수술 사실 살아가는데 생존용으로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건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볼 때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농촌 지역에 의사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응급실이 과잉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간 어쨌든 평균 20만 달러 정도는 받고 평균 그 전문의의 경우는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서 뭐 여론은 고쳐야지 된다. 그 고치더라도 이걸 딱 이때에 이렇게 저돌적으로 해야지 돼 하는 비난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인턴 레지던트는 또 나름대로의 사연을 얘기하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그걸 또 왜 또 열심히 또 그 찾아놓고는 쓰레기통에다가 또 버릴 건 또 왜 또 버립니까? 버리기는. 아이 참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구부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한 2초쯤 뜹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니키 헤일리의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찾아놓고는 방송 끝날 때 됐다고 쓰레기통에다가 전부 컴퓨터 쓰레기통에다가 아주 얌전하게 버렸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니키 헤일리 후보 이제 당분간 얘기 못 들어볼 것 같고 본인의 그 여러 가지 뜻을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I said I wanted Americans to have their voices heard. I have done that. I have no regrets. And although I will no longer be a candidate, I will not stop using my voice for the things I believe in.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 후보 이 일 자체는 중단을 하지만 그 선거 캠페인은 나의 보이스, 내가 믿는 것은 계속 가져간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얘기도 있고요. I congratulate him and wish him well.
I wish anyone well who would be America's president. Our country is too precious to let our differences divide us. I have always been a conservative Republican and always supported the Republican nominee. But on this question, as she did on so many others, 네, 언제나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표가 필요할 것이다. 이쯤에서 오늘 이제 니키 헤일리는 마무리를 했고요. 크리스틴 시네마라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니크한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젊은 여자 상원 의원인데 공화당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자리를 민주당으로서 상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본인 그러다가 2022년도에 민주당이 너무너무 좌파적으로 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탈퇴를 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투표할 때는 거의 민주당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젊은데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옷도 막 너무너무 패셔너블하게 입고 그렇거든요. 그게 뉴스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지금 크리스틴 시네마뿐만이 아니라 또 조 맨슨이라는 민주당의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의원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이런 사람들이 거의 중도파라고 봐야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중도주의가 지금 멸종되고 있다. 온건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유권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리스틴 시네마, 조 맨슨, 밋 롬니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리조나에서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의 후보와 공화당의 카리 레이크라고 뭐 트럼프가 남편보다 더 좋다는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지고만 그 후보가 이제 아마 나와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았네요. 뉴저지주의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 의원이 또 다른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기소되고 하는 기소가 됐네요. 사법방해 혐의로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역시 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그 자리에 상원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내일부터 텍사스주 펜핸들턴에 비가 내린답니다. 그 산불 소도 조금 시원해지겠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